15억을 포기한 남자의 어깨가 복귀 7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숫자가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2+2년 24억 5천만의 계약을 스스로 버리고 1년 7억에 친정으로 돌아온 베테랑. 3경기 ERA 0.00으로 증명을 시작했지만 우측 어깨 극상근이 먼저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늘은 홍건희가 포기한 돈과 다친 어깨 사이의 진짜 연결고리를 숫자로만 꺼내보려고 합니다. 시계를 2024년 1월로 돌려보겠습니다. 홍건희 선수가 두산과 FA 계약서에 사인한 날이에요. 2+2년 최대 24억 5천만 원, 계약금 3억에 연봉 총액 21억, 인센티브 5천만 원까지 붙은 그림 좋은 계약이었죠. 34세 불펜 투수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후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에는 한 가지 조항이 숨어 있었어요. 바로 2년 뒤 선수 옵트아웃. 2년을 던진 뒤에 자녀 연장 2년을 자기 의지로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쥐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2025년 11월 17일 홍건희는 이 옵트아웃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녀 2년, 금액으로 따지면 약 15억 원, 그 15억을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34세 불펜 투수가 확정된 15억을 내려놓는다. 이게 말처럼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때 홍건희는 2025 시즌에 이미 팔꿈치 이슈를 한번 겪은 상태였습니다. 부상 이력이 있는 30대 중반 불펜 투수, FA 시장에서 이 조건은 생각보다 차갑습니다. 보장 금액이 확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카드였거든요. 실제로 시장의 반응은 신중했습니다. 여러 팀이 관심은 보였지만 배팅의 크기는 크지 않았어요. 그렇게 긴 협상 끝에 도착한 곳이 친정팀 기아였습니다. 2026년 1월 21일 기아와 홍건희는 1년 총액 7억 원에 합의합니다. 연봉 6억 5천만 원에 인센티브 5천만 원, 팀 내 연봉 3위, 불펜 최고 연봉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죠. 15억을 포기하고 받은 7억, 산술적으로는 분명 마이너스입니다. 단순히 금액만 보면 손해본 장사처럼 보여요. 그런데 홍건희가 원한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2020년 트레이드로 떠났던 친정 기아로 6년 만에 복귀, 그리고 1년 뒤를 보는 그림. 짧게 던지고 증명해서 BFA 단연 계약으로 노후를 다시 설계하겠다는 계산이었어요. 잠깐, 여기서 한번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BFA 단연 계약이라는 목표는 달콤하지만 그만큼 무서운 말이에요. 1년 안에 내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1년짜리 계약은 투수의 어깨에 매년 무게추 하나를 더 얻는 구조거든요. 15억을 포기하고 7억을 받고 친정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34세 투수. 그림은 감동적인데 숨은 압박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즌이 시작됐어요. 2026 시즌 개막 후 기아 팬들의 기다림은 꽤 길었습니다. 홍건희의 이름이 1군 엔트리에 없었거든요. 스프링 캠프는 건강하게 소화했는데 구속 페이스 회복이 늦어지면서 1군 콜업이 계속 미뤄졌어요. 대신 퓨처스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4월 4일 롯데전 1이닝 3자범퇴, 4월 8일 삼성전 1이닝 무실점, 2경기 연속 퍼펙트, 공이 서서히 살아나는 시그널이었어요. 그리고 4월 11일 드디어 1군 콜업. 여기서부터 3경기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1군 복귀 후 3경기 연속 무실점. 계산기로 두드린 평균 자책점은 0.00. 숫자만 놓고 보면 완벽했어요. 마지막 등판이 된 4월 16일 광주 키움전에서도 1이닝 무실점을 챙기며 팀 승리에 기여했고요. 트랙맨에 찍힌 구속은 140km대 후반. 전성기 대비 조금 더 나올 법도 한데 수치상으로는 부족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홍건희라는 투수의 스타일을 알면 이 숫자가 다르게 읽힙니다. 홍건희는 단순히 빠른 공을 꽂는 유형이 아니에요. 구위와 스핀에 크게 기대는 투수거든요. 직구의 수직 무브먼트, 공 끝의 힘. 이범호 감독의 표현을 빌리면 구위나 스핀이 좋아야 힘이 있다고 느끼는 유형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공이 살아있다는 감각이 없으면 던지는 맛이 안 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구속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140km대 후반이 찍혀도 본인이 체감하는 공의 힘이 부족하면 거기에 1, 2km를 더 얹으려고 몸이 반응합니다. 팔을 한 번 더 채게 되고 어깨를 한 번 더 열게 되는 거죠. 여기서 1년 7억, BFA 단연 계약이라는 목표가 다시 고개를 듭니다. 올해 증명해야 내년이 있는 몸이잖아요. 3경기 연속 무실점이라는 숫자 뒤에는 매 경기 자기 가치를 다시 써야 하는 투수의 심리가 깔려 있는 겁니다. 이범호 감독의 사고 후 코멘트가 결정적이에요. 너무 강하게 던지려다 다친 것 같다. 팀에 돌아와서 잘 던져보려고 하다 힘을 좀 더 쓴 것 같다. 이 두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합니다. 팬 입장에서는 완벽한 무실점 3경기인데 감독 입장에서는 이미 과투의 그림자가 보이는 3경기였던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ERA 0.00이라는 숫자는 자랑인데 그 안에서 투수의 어깨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결과표만 보던 우리와 달리 홍건희의 어깨는 3경기 내내 경고음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4월 16일 광주 키움장 1이닝 무실점을 챙기고 마운드를 내려온 뒤 홍건희는 어깨 통증을 호소합니다. 3경기 ERA 0.00의 진짜 의미는 이때부터 다시 써지기 시작했어요. 4월 17일 정밀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단명은 우측 어깨 극상근 부분 손상. 이 단어 하나가 지금부터 홍건희의 시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4월 18일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됐죠. 극상근이라는 말이 좀 낯설 수 있어요. 가시위근이라고도 부릅니다. 어깨를 감싸고 있는 회전근개 근육 4개 중 가장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 근육이에요. 위치가 중요합니다. 견봉이라는 뼈 바로 아래를 지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오버헤드 동작에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부위거든요. 투수라는 직업을 떠올려 보세요.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서 공을 채는 동작. 이 동작을 한 경기에 수십 번, 시즌에 수천 번 반복합니다. 극상근이 투수에게 가장 흔한 부상 부위가 된 이유가 여기 있어요. 투수의 어깨에서 극상근은 거의 소모품에 가까운 역할을 합니다. 그럼 부분 손상이라는 말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완전 파열과 부분 손상은 분명히 다릅니다. 근육이나 힘줄이 완전히 끊어지면 수술이 기본이에요. 반면 부분 손상은 힘줄의 일부만 찢어진 상태라 1차 선택은 수술이 아니라 보존 치료입니다. 팔걸이와 안정으로 몇 주를 쉬고 통증이 가라앉으면 근력 강화 운동으로 넘어가는 코스죠.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어요. 4주 후 재검이라는 문구를 보면 4주 쉬면 복귀한다고 착각하기 쉽잖아요. 현실은 좀 다릅니다. 4주는 1차 휴식과 재평가를 위한 기간이에요. 재검에서 힘줄이 잘 아물고 있다는 사인이 확인되고 나서야 그때부터 던질 수 있는 몸을 다시 만드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회전근개 부분 손상의 일반적인 보존 치료 기간은 약 3개월. 여기에 프로투수의 실전 등판까지 올라오는 재활 기간을 더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 자료로 봐도 프로투수 수준의 복귀율이 76%, 손상 전과 똑같은 수준으로 돌아오는 비율은 55% 수준으로 보고돼 있어요. 절반 정도는 예전의 자기 공으로 되돌아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건희에게 이번 어깨 부상은 독립된 사건이 아니에요. 2025년에는 이미 팔꿈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어깨 극상근 손상, 팔꿈치와 어깨, 투수가 공을 던지는 데 쓰는 두 축이 연달아 경고등을 켠 겁니다. 34세라는 나이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20대 투수의 근육 회복 속도와 34세 투수의 회복 속도는 다르거든요. 보존 치료가 우선이라고 해도 성급한 복귀는 재손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나이대예요. 현장에서 기다려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잠깐 상황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15억을 포기하고 돌아온 친정팀, 1년 7억짜리 증명의 무대, 3경기 ERA 0.00이라는 완벽한 출발, 그리고 극상근 부분 손상. 이 장면들이 한 줄로 이어지면 결론은 하나예요. 증명하려는 욕심이 컸던 만큼 몸이 먼저 버티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2024년 두산과 2+2년 24억 5천만 원 계약, 2025년 11월 옵트아웃과 함께 자녀 15억 포기, 2026년 1월 친정 기아로 1년 7억 복귀, 3경기 등판에서 ERA 0.00, 그리고 4월 17일 극상근 부분 손상 진단. 이 5줄이 지난 2년 홍건희의 전부예요. 단순히 운이 없었다고 말하기엔 이 5줄의 인과가 너무 촘촘합니다. 큰 돈을 내려놓고 짧은 계약으로 돌아왔기에 증명해야 했고, 증명해야 했기에 조금 더 세게 던졌고, 조금 더 세게 던졌기에 어깨가 먼저 반응한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기아 불펜의 현재 상황을 보면 이 부상의 무게가 더 커져요. 마무리 정혜영이 ERA 16.88로 4월 11일 말소됐고요. 셋업맨 전상현도 같은 날 늑강근 손상으로 동반 말소됐습니다. ERA는 13.50이었어요. 그리고 4월 18일 홍건희까지 추가 이탈. 오프시즌 내내 공들여 만든 필승조 3명이 모두 1군밖에 있는 초유의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기아는 4월 8일부터 17일까지 8연승을 달렸어요. 632일 만에 8연승이라는 기록이 나왔죠. 이게 가능했던 건 다른 곳에서 힘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선발 아담올러가 3경기 3승 무패, 18이닝 2자책 ERA 1.00으로 완벽하게 버텨줬고요. 4월 17일 두산전에서는 이의리가 5이닝 8탈삼진 무실점, 트랙맨 최고 구속 155.9km를 찍으며 216일 만에 승리를 챙겼습니다. 불펜이 무너진 자리를 선발이 메우고
타선이 리드를 벌려주는 구조로 버텨온 거예요. 홍건이 본인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남은 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4주 뒤 재검. 그 이후엔 다시 던질 수 있는 어깨를 만드는 재활. 이범호 감독의 한마디가 많은 걸 대변합니다. 기다려줘야죠. 34세 투수의 어깨를 위해 프런트와 현장이 선택한 문장이에요. 야구는 결국 몸으로 증명하는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그 증명의 무대가 너무 짧으면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홍건희의 어깨는 단순히 한 선수의 부상 소식이 아니에요. 짧은 계약과 증명의 압박이 만나는 지점에서 프로 선수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인 겁니다. 다시 던지는 홍건희를 보게 될 날, 그때 이 3경기 ERA 0.00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로 다시 쓰일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야구 안에 숨어있는 숫자와 맥락, 데이터로 풀어드리는 채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다음 분석에서 또 뵙겠습니다.